올해 명절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캘린더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이고, 이번엔 며칠이나 붙어 있는 거야. 살아오면서 명절이 마냥 반갑기만 했던 적은 없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고 밥 먹고 이야기하는 그 풍경이 사람 냄새가 나서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다 보니 그렇게 모여 앉아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감이 조금씩 마음속에 눌러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써 마음을 다독이며 음식 준비도 하고 과일도 다듬고 정리하고 또 정리했습니다. 명절 첫날 시댁 식구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뛰놀고 어른들은 소파에 기대어 이야기를 나누고 거실엔 전 부치는 냄새와 웃음소리가 섞여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 발 물러나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듯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부르셨죠. 아이고, 며느리, 이거 김치 좀 꺼내와봐. 저는 늘 그래왔듯, 네, 어머니. 하고 웃으며 일어나 김치를 꺼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계속 대화 중이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해외로 간다더라. 코로나 끝난 뒤로 여행 수요 폭발이라던데? 그 말에 시누이가 맞장구 치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우리랑 여행 한번 가야죠.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 순간 제 귀가 유난히 밝아졌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듣는데 괜히 가슴이 콩 하고 쿵쾅이더라고요. 남편도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네. 내년이 아니라 이번에 한번 가볼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 분위기가 확 밝아졌습니다. 어머, 정말 좋지. 우리 할 수 있지 않아? 흥분 섞인 목소리가 오가고 아이들마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묻습니다. 아빠, 진짜 우리가 해외 가요? 남편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자. 이번엔 다 같이. 그 다 같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슴을 울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배추김치를 들고 서 있었는데 그 순간 제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죠. 정말? 이번엔 나도? 쓸데없는 말 같지만 저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가족 해외여행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고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제가 어디 빠질 수가 없고 또 애들이 크니 남편은 바쁘고 명절엔 시댁 챙기느라 시간이 없고 늘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유들은 언제나 저를 맨 마지막 순서로 밀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여행 이야기 진심이야? 남편은 양말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근데 아직 이야기 중이야. 정해진 건 아니고. 그 말이라도 저는 좋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도 무언가를 기다릴 수 있는 위치에 놓인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으로 여행 계획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가면 뭘 입을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액티비티는 뭘까? 정말 오랜만에 저도 가족의 일부로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명절 내내 사람들은 여행 이야기를 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어느 순간 느린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좋은 기억 하나 만들자. 하지만 그 웃음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딘가에 작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묘하게 느껴지는 경계. 대화에서 빠르게 흐르는 시누이 남편 시어머니 중심의 서열. 그리고 그 모든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빠져 있는 나. 그땐 몰랐습니다. 그 조그만 위화감이
곧 날카로운 현실이 되어 내 가슴을 꿰뚫을 거라는 걸. 그저 그날 거실 가득 울리던 그 여행 이야기가 마치 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던 그 순간을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행복감을 조금 덜 느꼈을 텐데, 조금 덜 기대했을 텐데,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기대가 상처가 되는 구조를. 그저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나를 포함한다고 믿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여행 이야기가 나온 지 며칠 후부터 저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날짜도 확정되지 않았고 정확한 나라조차 정해지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번엔 정말 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미한 설렘이 싹 텄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아닌 가족 전체를 위한 기대, 그 중심에 서 있진 않더라도 적어도 그 주변엔 서 있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그래서 먼저 여권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속엔 남편, 아이들 여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사이에 제 여권도 있었습니다. 유효기간을 확인하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아, 내 것도 아직 남았네. 그 짧은 확인조차 괜히 가슴이 간지렸습니다. 마치 어떤 문턱을 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에는 아이들과 쇼핑몰에 갔습니다. 여행 얘기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자꾸만 수영복, 리조트룩, 샌들 쪽에 눈길이 갔습니다. 엄마, 이거 예뻐. 아이들이 고른 티셔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면티에 귀여운 고래 그림이 그려진 가족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해변에서 같은 옷을 입은 가족, 함께 찍는 사진. 그 상상이 너무나 선명해서 저도 모르게 티셔츠를 집어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래, 이런 거 한 번쯤 해도 되지. 다른 집들 다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건 없잖아. 그렇게 속삭이며 웃었는데 그 웃음엔 오래 참고 눌러왔던 작고 어린 기대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새 옷이라 바로 입을 건 아니었지만 왠지 여행 준비는 빨래부터라는 이상한 공식 같은 게 떠올랐습니다. 빨래가 돌아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부엌 창틀에 기대어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뭐해? 응, 그냥 아이들 옷 세탁했어. 벌써? 여행 날짜도 안 잡혔는데? 남편은 별 의미 없이 한 말이었겠죠. 하지만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래, 아직 정해진 것도 없는데.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걸지도 몰라.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이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내 자리를 확인하는 과정 같았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여행 사이트 링크를 보내며 물었습니다. 여기 호텔 어때? 평도 좋고 아이들 수영장도 있고. 남편은 대충 보며 답했습니다. 아, 그건 잘 모르겠네. 엄마랑 누나하고 상의해 봐야 해. 그 말 한 줄이 조금씩 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계획표가 만들어지는 동안 대화는 주로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에서 보고만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엔 나도 함께 간다며 마음 깊은 곳에 앉은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여행 일정표가 공유되었습니다. 그 표를 열기 전 저는 그저 설레는 사람처럼 화면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표의 마지막 줄을 보며 제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참석자,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조카, 아이들, 명단은 5줄. 그 어느 곳에도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실수겠지 싶었습니다. 아, 그러네. 빼먹었네. 그냥 그렇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체 채팅방에서 조심히 말했습니다. 저는 일정 어떻게 맞추면 될까요? 비행기표는 따로 예매할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괜히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읽음 표시가 하나, 둘, 셋.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가 답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그건 신경 쓰지 말어. 이번 여행은 우리 가족끼리 가는 거야. 글자 하나하나가 내려치듯 읽혔습니다. 그 말은 침묵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남편이 곧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그치. 당신은 그냥 쉬어. 애들도 다 커가고 당신도 좀 편히 있어. 그 문장을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편히 있으라니, 쉬라니, 고맙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모욕처럼 들릴까요? 그날 밤 저는 옷장 앞에 놓인 아이들 가족 티셔츠를 꺼냈습니다. 손끝으로 천을 천천히 문지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걸 왜 샀을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행을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여행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조금씩 마음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깊고 오래된 외로움이 천천히 가슴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행 계획에서 이름이 빠진 걸 확인한 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그 단체 채팅방에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만 남기며 그저 묵묵히 그들의 계획이 흘러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언젠가 누군가 다시 물어보겠지. 혹은 남편이 따로 설명해 주겠지. 그런 얄팍한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팅방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어디가 맛있다더라. 사진은 어디서 찍어야 예쁘다더라. 환전은 얼마나 해야 하냐. 짐은 어떻게 싸야 하냐. 그들의 여행은 이미 시작돼 있었습니다. 단지 출국일만 남아있을 뿐. 그리고 그 어디에도 제 존재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바빴습니다. 출근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고 퇴근하면 항공권 가격 비교를 했습니다. 시누이는 영상통화를 걸어와 이 신발이 낫냐, 저 원피스가 낫냐 묻고 시어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여행용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엔 웃음소리와 설렘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저 풍경의 일부처럼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행 가서 뭐 먹을까?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의식적인 자연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당연히 내가 간다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꽉 잠긴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눈을 보니 슬픔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랍스터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사진도 찍고 엄마한테 많이 보여줘.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안 가? 왜? 그 말에 숨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대답 대신 그냥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이번엔 집을 지킬게. 그 말은 아이가 이해하기엔 너무 어른스러웠고 내가 삼키기엔 너무 쓰디쓴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대화가 있었죠. 당신 정말 내가 안 간다고 생각한 거야?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이번엔 가족끼리만 가자고 해서. 가족. 그 단어가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걸 왜 묻냐? 당연히 가족이지. 근데 그냥 엄마가 그런 걸로 예민해. 당신 알잖아.
그러고는 덧붙였습니다.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그 말은 명령 같았고 침묵을 요구하는 말이었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상처받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섭섭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말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가족끼리.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가족이라는 단어는 혈연으로만 구성된 닫힌 울타리였다는 것을, 제가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정리하자 마음 안쪽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 서늘함 속에서 또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서운함이 아니라 비워지는 감정. 그 감정은 내가 붙들고 있던 자리가 원래부터 내 자리가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인정하는 순간 찾아오는 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여행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에 끼어들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내 삶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여행 준비에 몰두하는 동안 저는 혼자 서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사지 않았던 책 한 권을 골랐습니다. 표지에는 짧고 단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가장 늦게 챙겨온 사람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안에서 무너지고 있던 모든 감정이 슬픔에서 이해로, 그리고 이해에서 긴 숨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조용히 나를 챙겼습니다. 새 화분을 사서 창가에 놓고 낡은 머그컵 대신 내 취향의 잔을 샀습니다. 평생 미뤄왔던 취미 수업도 등록했습니다. 묘하게도 그들은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나는 이제야 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짐가방들이 거실에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깔끔하게 접힌 여권 지갑과 새로 산 여행용 파우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마른 과일과 간단한 요리를 차려두었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차려주는 식사 같았습니다. 아이가 뛰어와 제게 안겼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보고 와. 남편도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여행 잘 챙겨줘서 고맙다. 그 말이 감사인지, 면피인지, 아니면 습관적인 인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저는 단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고 잠금장치가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집안엔 정적만 남았습니다. 그 정적은 생소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가구에서 묵힌 먼지를 털어내는 듯 공기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잠시도 쉬지 못했던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며칠 전 책에서 봤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밖으로 밀려난 자리가 내가 머무르지 말았어야 할 자리다. 그 문장을 되뇌며 저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들은 떠났고 나는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겨진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머물러야 할 자리를 다시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누구와 맞춘 옷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한 옷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대신 동네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햇살 좋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나는 외롭니기? 정답은 예스도 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깨달았죠. 외로운 게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고요해진 거라고.
여행 떠난 가족의 사진이 카톡으로 차곡차곡 도착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 조카, 그리고 아이들. 모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포즈로 웃으며 찍힌 사진들. 그 사진들을 보며 눈물이 날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엔 단단한 평온만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서려고 했던 자리는 처음부터 내 자리가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나는 또 알았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누군가 나를 존중할 수 있다는 걸. 여행이 끝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다음엔 같이 가자. 저는 그 말에 예전 같으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 다음이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정할게.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다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상처였지만 동시에 해방이었다. 그렇게 저는 내가 살아갈 다음 페이지를 조용히 넘겼습니다.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